네, 굿모닝 부산 주간경제 포커스 순서입니다. 최근 정부가 작성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아주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수년간 부산시와 갈등을 겪고 오다 파행 속에서 진행된 바가 있고요. 또 작게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위탁 경영이 추진되면서 시와 예술단 사이에 분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관련된 최근 사건 그리고 또 부산 경제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산대 경영학부 한성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과 또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대응을 좀 보면요. 어쩌면 문화예술에 뭔가 좀 부정적이고 불순한 것들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에 착수하는데 이 경우 이제 문화가 행동의 그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예. 예, 근데 뭐 청춘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문화도 있고 휴머니즘 문화도 있고 도덕적인 문화도 있고 민주주의 문화 이렇게 볼 때 문화란 본래 고상하고 멋있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전통에도 품앗이 문화, 효 문화, 이런 좋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문화란 인간을 노래하며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아주 멋있는 겁니다. 예. 뭐 물론 문화를 높고 낮음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화, 이를테면 고상한 문화라고 본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문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화가 인간의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다른 또 방향을 가르쳐주는 문화도 있겠죠. 예. 뭐 예컨대 그 모든 것 있고 우리 출세를 위해서 돈만 벌며 살자는 그 출세주의 문화, 예. 황금 만능주의 문화 이런 것도 있죠. 또 뭐 진지하게 살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문화는 이처럼 다양하며 이 다양한 문화들이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간은 실로 문화로 살며 문화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문화가 이처럼 인간의 삶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또 역시 문화에 대한 인간의 수요도 당연하다면 자, 그러면 시민들의 행복과 부산 경제를 위해서 어쩌면 부산시가 이런 영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와 관련될 때는 개입의 방식이 조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는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문화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의 반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는 모두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에 관한 한 개입의 첫째 기준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대다수 문화는 가만히 두어도 형성되고 오히려 자유공간에서 더 잘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경제와 관련시킬 때는 부산시의 그 정책 기조에는 자율성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면 시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인간의 그 생활에 필요한 문화가 한번 자발적으로 등장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는 사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걸 좀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 만들어 놓은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문화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또 아시다시피 문화들 가운데서 쾌락주의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좀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상품으로 되어가지고 사고 팔리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류애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이게 적극적인 수요로 이어져가지고 상품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편적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네.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문화의 공급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시장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그 부산시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도 결국 시장 논리에 따른다. 이렇게 본다면 퇴출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조금 단순한 판단인데요. 예. 그 보편적 가치의 문화 내용을 보면은 인류애나 봉사, 희생정신, 민주주의 보면 훌륭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네. 이것들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을 좀 더 고상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죠. 또 쾌락주의 문화예술만큼 이게 수요가 크지 않아서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네. 이처럼 그 사회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하지만은 수요가 애석하게도 그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하는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가치재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런 가치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진작시켜주는 겁니다. 예컨대 무상교육제도하고 공공의료보험제도가 그 실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에 관한 그 문화예술은 이게 가치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를 시장 원칙을 조금 위배하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병수 부산시장 출범 이후에 부산시가 좀 문화예술계와 그리 좀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이제 가치저로서 품위 있는 문화예술을 육성할 때 부산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자율성이 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개입은 하되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수하자면은 개입의 범위와 정도를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예. 이를테면 바람직한 규모만큼 가치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은 하되 그 대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종류의 문화예술이 어쩌면 시장의 상품으로 발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쾌락뿐만 아니라 고상한 가치도 상품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공의적, 변호인, 광해, 내부자 같은 영화가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영산대 경영학부 한성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